자, 7-3단원 쓰기 과정 성찰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일단 소단원 열기 부분도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할게. 자, 다물 참고하여 글을 쓸 때 겪었던 문제, 남의 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해서 짝과 이야기해보자. 자, 일단은 뭐 친구 둘이 있는데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옆에 친구가 예상 독자를 생각해보고 흥미를 끌 만한 문장 써보면 어떨까라고 했어. 이제 뭐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재밌게 좀 써보자는 얘기지. 누굴 고려해서? 독자를 고려하자. 이런 내용이 나있어. 자, 왼쪽, 아니구나, 오른쪽 날개 부분 보면. 자, 문단에서 쓸 내용을 정하긴 했는데, 한 문장만 쓰고 나면 더 쓸 내용이 없어.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 우리 고민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좀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할지, 이 내용 관련해서 일단은 예상 독자를 고려해보자. 그래서 글의 시작이니까 일단은 뭐 좀 흥미를 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흥미를 끌 만한 문장 써보자.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겠지. 잘 봐두란 얘기야. 열 펼쳐놓고 첫 문장 쓸 때는 이제 독자를 좀 고려해보자. 자, 다음에 이쪽에서 쓸 내용을 정하긴 했어. 그런데 한 문장만 쓰면 더 쓸 내용이 없대. 다시 쓸 내용은 다 정했지. 정했는데 쓸 내용이 없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문단의 중심 내용 외에 중심 내용만 정했단 말이야. 그거 외에 이 떠오르는 내용을 일단 자유롭게 좀 적어보자. 여기 주자. 중심 내용은 다 정해놨으니까 그거 외에 묻은 내용을 좀 일단 자유롭게 적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골라보면 된다 이거지. 아니면 고쳐보거나. 자유 연상을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쭉쭉쭉 상기해보자는 얘기야.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다음에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쓰려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쓰려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된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쓰다 보니까 3000% 빠져버렸어. 이럴 때는 이게 뭘 고려해야 되냐. 글의 전체 주제에 따라서 주제를 고려해야 돼. 주제에 따라서 글을 담을 다음 주자 내용의 구조를 미리 짜놓고 글의 틀 구조를 미리 좀 짜놓으면은 엉뚱한 얘기는 안 쓰게 되겠지. 그치. 자, 지금 우리 지금 얘기를 세 가지를 했단 말이야. 이 세 가지 구분 좀 해놓자. 첫 번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두껍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독자를 고려해서 흥미를 끌도록 한번 써보면 될 것이고. 다음에, 요 조건 중에 쓸 내용을 미리 정해놓긴 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중심 내용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어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제 떠오르는 모든 생각 좀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는 방법이 있겠다. 다음 마지막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라는 것은 틀을 안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용의 구조를 미리 좀 짜놓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해결 방안들 좀 잘 봐두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자 2번 밑에 2번에서 이제 글쓰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은 뭐 외우기 싫어도 외워야 돼. 어차피 외우게 될 거야. 본문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는 계획하기 단계야. 뭐뭐 할까? 무엇에 대했을까? 누굴 고려했을까? 주제는 뭘로 할까? 등등등등등. 제목은 뭘로 할까? 계획을 하고, 그 계획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거리 좀 먼저 있어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 봐야 돼. 여기서는 중심 내용과 관련이 되겠지? 내용을 쭉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어, 조직을 하는 거야. 순서대로 배열을 쭉 해. 배열을 쭉 해. 쓸모없는 건 버리고, 등등등 빠진 내용 같은 건 채워놓고 해가지고 내용을 쭉 짜고 이런 다음에 글쓰기 들어가는 거야. 구조 좀 짜놓고 글쓰기 들어가라고.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처럼 3000% 빠지는 거지. 이상한 데도 막 글 방향 이상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계획을 했어. 그다음 내용거리 만들었어. 그거 바탕으로 조직을 했어. 그 다음에 쓰는 거야.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고 고쳐쓰기. 내가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한 방에 잘 쓸 수 있겠냐?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고쳐쓰기 단계가 되겠어. 자, 됐으면 넘어가자. 넘어가지 말고 밑에 한번 쭉 읽어보자.
자, 기획하기 단계. 쓰기 맥락을 고려한 기획서기 하는데 쓰기 맥락에 해당되는 내용 좀 이따 외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용 생성에 자료 쭉 모아봐. 각종 매체라던가 뭐 이게 책도 읽어보고 신문도 찾아보고 등등등등. 내 머릿속에서도 짜내보고 경험도 이용해보고 자료 수집해. 그 다음에 독자를 고려해야 내용을 말하면 되겠어. 독자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글의 흐름, 통일성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어. 글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이제 주제를 고려해가지고 통일성을 고려해서 조직하면 되고. 다음 표현하기. 그래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게 독자가 읽을만 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마지막 고쳐쓰기. 쓰기 맥락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고쳐 쓴다. 우리 아까 쓰기 맥락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그치, 쓰기 맥락 이거 외워줘야 돼. 자, 넘어가자. 자, 이게 다음 장 넘어갔는데 그 왼쪽 날개 부분에 핵심 정리 부분에 기획하기에 쓰기 맥락 분석하기라고 나와 있지. 요 쓰기 맥락 봐야 돼. 자, 일단 소재는 결정했어. 공정 여행, 공정한 여행인 것 같아. 자, 다음에 쓰기 맥락 분석하기에서 이렇게 종류가 독자, 목적, 주제, 매체. 요 네 가지를 쓰기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뭐뭐뭐뭐 독자. 그 다음에 주제랑 목적. 그 다음에 매체. 내가 이걸 어디다 쓸지도 중요하겠지? 그치? 혹은 내가 이걸 뭐 말할 때 쓸 건지, 혹은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건지, 매체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독자, 목적, 주제, 매체. 외웠어? 외운 거지? 네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 못 외웠으면 때려치자. 외웠지?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자.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제목을 결정했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이렇게 결정했대.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서 읽어보자. 자, 다원이 글쓰기 과정. 뭐 다원이가 얘기를 했어. 안녕, 난 다원이야. 그래. 오늘은 내가 쓴 글 한 편 소개하려고 해. 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도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글 쓰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 내려가자. 기획하기 단계. 자, 이번에 책을 읽고 궁정여행을 더 깊이 있게 이해했대. 그래서 궁정여행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한번 써봐야지라고 생각했어. 그냥 책 읽고 이해를 해서 이제 그 얘기로 글 한번 쓰기로 했어. 자, 우선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과 관련한 쓰기 맥락을 생각해 봐야겠어라고 했는데 요거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쓰기 맥락 네 가지였지? 음. 밑에 읽어보면 글은 소재가 동일하더라도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 내용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치?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서 내용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치? 뭐 주제에 따라서도 내용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을 거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독자에 따라서도, 매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반드시 쓰기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독자. 공정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케이?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르겠지.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개념도 설명해 줘야 될 것이고, 잘 아는 사람은, 아, 여기가 좋아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끝나는 거지. 목적. 권유한 목적이 있어. 뭐 설명문도 아니고 권유, 권유. 다음에 주제. 공정여행의 개념과 그 다음에 실천 방법. 어떻게 하면 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제가 이런 식으로 정해지겠지. 다음에 매체. 매체는 신문으로 정했대. 매체는 신문으로. 신문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반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적식 좀 갖춰가지고 써봐야겠네. 자, 제목은 이제 올 처음엔 공정여행으로 잡았다가 이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이런 식으로 바꿨어. 공정여행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추가를 했다. 자, 다음 요거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 실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겠지라고 했어. 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뭘 골랐다고 매체 중에서 신문을 골랐다고. 자, 제목은 뭐라고 할까? 공정여행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래서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제목이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제목을 만들 때 누굴 고려했어? 그렇지.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를 고려한 거지. 독자의 흥미를 고려한 거야, 여기서. 제목에서.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넘어가자. 자, 내용 생성하기.
뭐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내용을 만들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나의 경험 비롯해서 등등등등. 자, 그래서 여기 여러 매체에서 자료를 찾아봐야지라고 쭉 따라가 보니까 다원이는 어디 했냐면 그냥 이건 뭐 색깔도 필요 없어. 신문,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했어. 여러 매체 이용했지. 그 외에도 텔레비전, 영화 등의 매체 이런 것도 이용했고 전부 다 매체지. 위에 나온 5가지는 전부 다 매체야. 자, 이거 외에도 자신의 직접 경험 이것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전문가와의 면담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내용을 쓸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왼쪽에 자, 예성 독자는 공정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정 여행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해줘야겠지? 그치? 공정 여행이 왜 필요한가? 이런 내용도 좀 추가를 해줘야겠어. 공정 여행 들어가서 공정 여행 왜 필요하지? 따라가 보니까 일반적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 주민의 수익이 떨어진대. 여행지 주민의 수익이 떨어진대. 왜 그렇지? 아, 외부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간 사람도 있나 보다. 이럴 수 있겠지. 그다음에 여행지의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대. 일반적인 여행이 이렇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공정여행은 뭔 뜻인데 공정무역과 유사한 뜻일까? 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주민 존중, 환경보호. 아까 전에 환경오염 시켰지. 그치? 다음 마지막 여행지 지역 경제 활성화. 다시 여행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 아까 이것과는 반대되는 거 느껴져? 그렇지? 다음에 여기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 요것과 반대되는 거 느껴져?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쭉 묶어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정무역의 의미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제 주민 존중,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이걸 중시한 여행이 공정여행이다. 그래서 착한 여행이라고도 하고 녹색 관광이라고도 하나 봐. 자, 다음에 왼쪽 부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데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자 이거야. 실제 그곳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 그래서 작업 먹고 물건을 살 때, 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고려 좀 해보자.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다음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관광인데 아까 여기 환경보호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탄소 배출이나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되도록이면 뭐 그쪽에 있는 교통편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여기 되었으면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하는 거야. 지금 이야기거리 다 만들어냈지. 그렇지. 내용 큰 흐름 다 잡아놨어. 그렇지. 큰 이야기거리 다 잡아놨어.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글을 구성을 하는 거지. 구성을 해. 자, 네.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공정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은 처음에 공정여행에 있는 끝에 넣는 게 적절하고요. 공정여행의 실천 방법 가운데 다는 글 통일성을 해치니까 삭제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어.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전부 다 뭘 고려한 거냐면 글의 목적에 따라 무엇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해 주면 되겠어. 목적에 따라 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자, 됐으면 이제 처음 쓴 내용을 먼저 볼게. 공정여행의 공정여행이란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 그리고 썼어. 그리고 개념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천 방법 얘기를 하고 실천 방법에는 경제를 살리자, 지역 경제 살리자.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 이용하자. 뭐 자전거 이런 것도 있겠지.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해도 되고. 그런 다음엔 쓴 내용. 쾌적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을 확충하자. 그리고 공정여행이 주목받게 된 배경. 이러고 썼어.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배경이 끝에 있지? 의의가 끝에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순서 바꾼 거지? 그렇지.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바꿨어. 그래서 우리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걸 바꾼 게 되겠지.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배경은 첫 부분에, 그 다음에 의의는 끝 부분에 넣은 거야. 자, 다음에 여기
쾌적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확충. 이게 공정위원과 관련이 있냐 이거야. 관련이 없지. 그렇지. 주제를 고려할 때는 요놈의 자식은 통일성을 해친다고 해. 통일성. 통일성. 요거 별표 좀 쳐놓고. 일단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구성되는 걸 통일성이라고 해. 다시 무엇에 따라 구성되는 거 그리?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주제와 관련이 있어? 없는 거지. 그렇지.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빼버린 거야. 이렇게 고려한 걸 무슨 특성? 통일성. 요거 잊지 말고 통일성. 자, 마지막 내려가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첨가, 삭제, 대체할 것은 없을까라고 했는데 전체 글의 뼈대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 단계에서는 글의 개요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겠어. 첨가할 거 또는 삭제할 거. 지금 삭제했지. 그렇지? 다음 대체할 거. 바꿔버렸네. 그렇지? 됐다. 넘어가자. 자,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 단계인데, 요것도 핵심 정리 부분 먼저 좀 보고 넘어갈게. 자,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있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하면 좋겠지. 그다음에 흥미 끌면 좋을 것이고, 내용을 좀 잘 전달하면 좋겠어. 자, 일단은 쉽게 이해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흥미를 끌게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요건 밑으로 내려가서 보고. 자,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첫 문장을 명사구로 끝냈어. 명사구로 끝낸다. 명사 구절로 끝냈다는 얘기지. 명사 구절로 끝냈고, 다음 둘째 문장 요것을 뭐 의문문으로 바꿔버렸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 표현하기. 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제목이었고,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이다라고 했는데, 요거 잠깐 왼쪽 날개 먼저 볼게. 자,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한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나 봐. 밍밍하잖아. 밍밍하잖아.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 그러니까 흥미를 이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어순을 바꿔서 명사구로 끝냈는데, 무엇을 고려해서? 독자의 흥미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게 되겠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가 없을까? 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문제가 없었을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고민해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독자의 주의하기 여기도 누구 고려했어? 독자 고려한 거지, 그렇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문형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다음에 좀 내용 쭉쭉쭉 읽어나고 하면 되고 별로 관심이 없고 넘어가고 다음 내려가자. 여기 그 고쳐쓰기 바로 왼쪽에 보면 참고 자료 있잖아. 왼쪽에 참고 자료. 여기 좀 읽어보자. 자, 인상적인 표현 방법이라는데 비유, 강조, 변화. 우리 뭐 시 수업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잖아.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모르는 거 있어? 없지? 어. 그다음에 과장하면 되고 열거, 나열하면 되지. 점칭은 뭐야? 점점? 크게 하는 거. 점점 크게 하는 기법. 여기까지 됐어? 그다음에 변화 주기. 서리법. 원래는 평서문이었는데 의문형으로 바꿔놓은 거지. 그다음에 도치법. 아까 봤지? 순서 바꿔놓은 거. 그다음에 인용법. 남의 말이나 이런 것들 따오면 되는 거야. 이거 변화 주기에 해당돼. 오케이? 인용법. 아, 이거 몰라도 돼. 하지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자. 자, 다음 고쳐쓰기. 이제 실제로 글 고쳐쓰는 게. 자, 제목 그대로였고. 자, 일단은 이게 생각만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해놓고 요 그림말이라고 하거든. 우리 이모티콘이라 하지. 이모티콘 그림말인데 요거 빼버렸어. 왜 뺐니? 어디에 실릴 글이라고? 신문에 실릴 글이란 말이야. 이거 매체를 고려한 거지. 매체를 고려해서 신문에 실릴 글이니까 격식을 갖춰야겠더라. 그래서 그림말 어울리지 않으니까 빼버린 거지. 우리 신문에 이모티콘 있는 거 봤나?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렇지? 자, 다음에 문장의 종결 표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죠. 자, 종결 표현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좀 더 읽어볼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해온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에 과연 문제는 없을까? 계속 반말 쓰고 있었지. 반말로 시작했어. 대형 호텔이나 콘도에 묵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여행을 하면 수익 대부분이 여행 관련 업체에만 돌아갈 뿐 여행지의 주민에겐 거의 돌아가지 않아요. 갑자기 높임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 종교일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서 않는다 이렇게 평성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형 호텔, 콘도에 묵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본 여행을 대부분 하는데 이러면 수익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렇지. 대형 호텔 당연히 들어가겠지. 여행 관련 업체들, 여행 관련 업체들, 지역 주민들한테 안 돌아간다는 얘기지. 더구나, 더구나 여행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탄소는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요. 마찬가지로 미친다고 쳤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새로운 방식의 여행이 바로 공정여행이다. 이렇게 했어. 자, 문제점 두 가지 얘기했지. 무슨 문제점? 그렇지. 수익이 대부분. 그렇지. 여행 관련 업체에만 들어간다. 이거 문제점. 즉,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았어. 다음에, 그렇지. 자연 훼손하고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공정여행이다. 하고, 요 부분 보니까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 얘기를 한 거지. 공정여행이 나오게 된 배경 얘기를 했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공정여행은 하고 이제 개념 설명하는 거지. 공정여행 개념. 너 아까 썼던 개요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거 이해되는 거지? 개요에 따라 쓰고 있어. 계속 해보자. 자, 공정여행의 개념 얘기하고 있어. 여행지의 주민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여행으로 착한 여행, 그 다음 녹색 관광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까 봤던 내용이고. 공정여행은 다소 느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더럽게 힘들겠다. 완전 불편하겠지. 그렇지만 여행자는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여행지 주민에게는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대.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쌤도 친구들이랑 제주도 자전거 타고 돌아봤었거든. 죽어버릴 것 같아. 허벅지가 터져버릴 것 같아, 이제. 그런데 대신 이제 그 지역 다 돌아다니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라든가 이런 거 좀 들리게 돼가지고 재미있었어. 자, 넘어가 보자. 자, 공정여행을 실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천 방법에 대한 얘기지. 실천 방법. 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소비 좀 해야 될 것이고. 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숙박 시설이나 민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음식을 식사를 하고,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행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여행지 문화에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그 지역 문화, 역사 등의 입시 공부에 도움이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야, 이거 갑자기 입시 얘기가 나왔다고? 나중에 빼면 되겠어 이거. 일단은 읽어 나가자. 나중에 어차피 뒤에 학습 활동 넘어가면 다 할 거라서 체크해놓고 넘어 체크해놓고 넘어갈까 그냥? 입시 공부 다 필요 없고 입시 공부. 요 내용 문제가 있다. 빼야 된다. 요 문장 자체가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지. 어떤 특성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지. 통일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하는 거지. 얘가 통일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하면 되겠다. 자, 일단은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요 글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 자, 다음 내려가자. 둘째.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거지. 그치?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논문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국내 여행에 이용한 교통수단에서 배출된 탄소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려면 무려 47억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다라고 있어. 자, 일단 이 구절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논문 자료를 이용했잖아. 이 내용 전개 방식 뭔데?
그렇지, 인용. 그렇지, 인용, 그렇지. 인용을 하면 이제 글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글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 되었어. 이거 보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나 도보로 여행을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부여할 수가 있어. 이게 환경 보호 얘기하는 거지. 자, 또 자전거 여행이나 도보 여행을 하면 여행지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정말 구석구석 다닐 수 있어. 그리고 생각나는 게 힘들다밖에 없어서 엄마 뭐 이 생각나. 재밌어 진짜. 자, 그래서 요거 됐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지역 경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 여기 얘기까지 다 끝냈지, 그렇지? 자, 땀 내려가자. 자, 그리고 넘어왔어. 어, 일단 읽어볼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여행지의 주민을 만나고 자연 소리를 들으며 여행지를 느릿느릿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색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명 관광지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보다 공정여행으로 가슴에 영원히 남을 사진, 이 찍는 게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고 의문형으로 마무리했지? 잘 썼지? 그렇지? 잘 썼지?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자,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얘가 내용을 더 추가하기로 했어. 내용을 더 추가하기로 했어. 자, 이 내용 관련해서 요 왼쪽 날개 부분 먼저 보고 글 읽어보도록 할게. 자, 독자들에게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싶다. 이거 주시자.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싶어. 그래서 글을 첨가하게 되는 거지. 문단을 추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위에 보면 요거는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글의 목적을 고려하고 있어.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지. 그치?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목적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래서 내용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다음 주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돌아가 문단을 추가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 다음이 글의 구조를 잡는 거였잖아. 보니까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응, 잡았어? 중요한 거다. 봐봐.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무슨 단계 하고 있었냐면 지금 표현하기 단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글의 목적, 전달이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들어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거는 글을 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글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되었으면 다시 돌아와서 자, 다음에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면 좋겠군이라고 해서 유명인의 말을 이용해서 유명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아직 인용이 안 나왔잖아. 좀 이따 나올 거야. 인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내용을 인상 깊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겠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 인용의 방법. 여기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추가된 문장 보자. 끝으로 요 말이 끝으로 지면 끝으로가 완전 끝이 아니라 여기 따라가 보면은 여기 끝에 얘기하는 거야. 여기 끝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행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이거 주치자. 요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이것도 공정여행의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지. 그치? 우리 지금 공정여행의 방법 얘기하고 있었잖아. 첫 번째, 누구한테 도움이 돼야 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돼야지. 환경오염 줄 수 있는 교통수단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자. 이 내용, 문화를 이해하는 건 역시 공정여행의 방법이라는 얘기지. 자, 읽어보자.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곳을 방문해 체험해보고, 문화 유적지를 답사해보고, 여행지의 독특한 풍속 체험해보고,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로 묻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원래 끝날 때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요 얘기에서 원래 끝내려고 했거든. 요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얘가 뭘 추가를 했냐면 요걸 추가한 거야.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새로운 거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여행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넘어가서 요 얘기를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은 요 인상 깊게 전달하는 거 바로 납득되겠지? 좀 이렇게 멋있는 말 이런 거 한마디 탁, 뭐 이렇게 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탁 끌어오면은 인상이 좀 깊잖아, 그렇지? 기억이 잘 남는 거지. 자, 되었으면 넘어가자. 자, 넘어가서. 자, 뉘앙스 들어가서 여기 글쓰기가 쓰기 과정을 따라 이제 점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씩 정리해보고 그 내용이 쓰기 맥락이 어떤 요소를 고려한 것인가. 쓰기 맥락 네 가지 뭐뭐 있다 그랬어. 응? 뭐라고? 주제, 독자, 매체, 목적. 오케이, 네 가지. 됐어. 주목, 주제, 목적, 주목, 매독, 동매? 뭐든 좋아. 독서와 매체, 뭐 이렇게 동매. 뭐든 좋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독자 매체. 자, 그렇게 요거. 자, 들어보자. 자, 기획회 과정에서 정보한 내용 보면 공정여행은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제목이 아니더라.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고려했지. 그치? 독자의 흥미를 고려했어. 그치? 그래서 요 부분에선 독자를 고려했어. 독자. 기획하기 위해서 독자. 어느 단계에서 뭐 고려해가지고 바꿨는지 이건 바꿀 수 있어야, 찾을 수 있어야 돼.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예상 독자는 공정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공정여행을 잘 모른다. 여기 이것도 역시 독자를 고려한 내용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공정여행의 개념을 설명해 준 거잖아. 오케이?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첨가 끝에 내용 배치가 주제 전달에 효율적이지 않았다. 첨가 끝에 내용 배치. 바꿨지. 뭘 위해서? 주제를 위해서. 다음에 주제와 관련 없는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있었지. 무슨 내용? 입시 공부 있던 거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건 주제와 무관해가지고 빼버리고. 넘어갈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빼버렸던 내용은 요거다, 요거. 요 내용. 쾌적한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확충. 요거 빼버렸었지. 공정 내용, 공정무역, 뭐야, 공정 여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 그치? 요건 일반적인 여행과 관련이, 오히려 더 관련이 깊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빼버린 거야. 됐어? 다시 돌아와서. 자, 다음 표현하기. 독자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는 표현이 아니더라. 라고 해가지고, 독자를 위해서 막 도치법 쓰고 의문형 표현하고 난리 났었지? 그치?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독자를 고려한 내용이고, 다음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 자, 신문 매체의 특성에 어울리는 격식을 갖추지 못했다. 매체의 특성을 고려했고, 그다음에 공정 여행을 알리고 권유한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관련 내용을 보충해야 된다. 다시 공정 여행을 알리고 권유하려는 목적 고려했었지. 그렇지? 이거 됐어? 그 목적 고려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충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구석구석 좀 찾아다니자는 얘기 있었고, 다음 마지막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했다. 그래서 뭐 했어? 인용한 거지. 누굴 고려했어? 독자 고려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옆에 보면 매체, 목적, 독자. 이 마지막 고쳐쓰기 부분에서는 싸그리 몽땅 주제 빼고 나머지 다 고려했네. 자, 됐으면 올라가서 내려가서 자, 다음에 주시는 점검 조정에 따라서 이 글을 고쳐 써보자. 1번 다음 점검 조정을 고려해서 마의 셋째 문단을 수정해보자. 자, 왼쪽. 자,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은 빼야겠어요. 주제와 관련이 없다? 어떤 속성에서 벗어났다? 통일성이지, 통일성. 그렇지. 뭐야, 이거? 안 지워진다. 통일성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빼자. 다음에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잘 없지 않으니 연결하는 말을 보충하자라고 했는데 요것 좀 정리하고 요것 좀 묶어놓고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 해주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과 관련된 특성. 다시 문장과 문장의 연결과 관련된 특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아? 몰라? 응집성이라는 말을 써. 응집성. 통일성은 그 전체와 관련된 얘기야. 주제와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건 계속했던 거니까 기억나지? 응집성은 문장과 문장이 뚝뚝 떨어진 느낌이 안 나게 이어주는 거야. 잘 이어주는 거야. 어색하지 않게 잘 이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특성? 응집성. 오케이. 자, 들어보자. 이거부터, 진짜, 다 읽어야 되네. 어떻게든 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어야겠다. 여기부터 읽어야겠다.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숙박시설, 민박 이용하고,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음식 식사하고, 지역 재래시장에서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다라고 했지? 각종 방법을 알려줬지? 알려줬어.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비가 지역 주민의 소비로 이어져 지역의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어. 앞에 이렇게 하면은 뒤에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앞이 무엇이 돼? 원인. 뒤에는 결과, 인과관계거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 그러면 이런 거 넣어줄 수 있겠지, 그렇지? 됐어? 그러면 넣어줄 수 있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앞에처럼 하면 뒤에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어, 다음 또 넘어오면 이 문장이 있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다음에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여행지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있잖아. 이것도 휴가지. 그렇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문장과 요 뒤에 있는 문장이 열거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대등하게 이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 접속, 접속편 또한 이런 거 넣어줄 수 있겠지. 열고 관계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과관계, 여기에는 열거,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표를 넣어주면 되겠다. 지금 무슨 특성이라고 이거? 그렇지, 응집성. 자, 마지막.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이 입시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입시 공부 얘기 쓸데없는 얘기잖아. 글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지? 그래서 날려버리면 되겠다. 돼지꼬리. 날려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 오케이, 넘어가자. 자, 점검 조정을 고려해서 마의 끝에 문장 하나 추가해보자라고 했어. 자, 점검 내용. 독자들이 공정여행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글을 쓰는 목적이었지. 그치? 그래서 동참할 것을 권유한 내용으로 좀 마무리해보자. 라고 했어. 뭘 고려한 거야? 글 쓰는 목적 고려한 거지. 글 쓰는 목적 고려했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권유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떠나자.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해지는 착한 여행을 이라고 했어. 떠나자 이런 여행을 이랬어. 권유하고 있어. 그렇지. 떠나자라고 했으니 권유에 해당되겠지. 청유형 문장으로 권유를 했고 그런데 권유를 하면서도 순서 바꿨잖아. 어떤 방식을 이용했어? 그렇지. 도치 방식. 도치의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표현했지. 넘어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쓰기의 맥락 뭐뭐뭐뭐 있었다고? 독자. 어, 오케이. 매체. 그렇지. 주목, 주제 목적. 동매, 독자, 매체. 오케이. 자, 맥락 중 이번 주제가 바뀐대. 주제가 바뀐다 그랬어. 자, 그럼 기호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어. 주제, 공정여행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서 주제, 공정여행을 준비할 때 고려할 점으로 바뀌었어. 고려할 점. 자, 그래서 제목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이었잖아. 근데 이제 고려할 점이니까 이렇게 준비해요. 준비할 때 고려할 점.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달라졌지. 어.
우리 이 내용을 읽었으니까 이건 볼게. 첫 부분에서는 공정령의 개념과 실태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 중간 불편한 점이 있어. 불편한 점. 준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라는 얘기니까 불편한 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얘기 나오는데 먼저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숙박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면 준비할 점 뭔데? 일정을 계획하고 예상 비용을 미리 좀 산출해보자. 그다음에 교통, 숙박 및 지역 정보를 미리 좀 수집을 하자. 이런 내용들 넣어줄 수 있겠지. 자, 끝에서 준비한 만큼 더 행복해지는 공정여행, 행복해지는 공정여행인데 여기 준비한 만큼 더 행복해진다. 이런 내용 넣어주면 되는 거지. 자, 되었으면 넘어갔어. 응, 끝이다. 여기까지. 이 단원 끝.